그 다음에 이제 D2본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탭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운트 싱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같이 억지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피추가 탭 형태니까 우리 S락 임플란트는 피추 자체가 프리탭 형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이제 태핑 개념으로 셀프 스레딩을 하는 게 가장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코티갈본하고 칸셀스본이 본탑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자, D2인데 안에 칸셀스본이 D2일까요? D2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뮤로딩도 편하고 얼리노도 편하죠. 칸셀스본이 D1본도 있더라고 저는. 또 상하에서 그걸 봤어요. 상하에서. 코티갈본을 까고 들어갔는데 크리스탈 리치 쪽을 이제 뚫고 들어갔는데 계속 D1본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어우씨. 불안하죠. 왜냐면은 이 프레즈 네크로시스도 문제고 또 어쨌든 본 힐링이 일어나려면은 피가 차야잖아요. 오세톰 해놓고 내부를 보니까 피도 안 나. 근데 또 붙더라고요 또. 그것도 신기하던데 저는. 그래서 D1 코티칼본에 D1 칸세르스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은 D1 코티칼본에 D4 칸세르스본이 최악이죠. 그 어떻게든지 초고정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탈 리치 쪽에서 얻지 않으면은 와이드 피처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옆에 버칼이나 링갈 쪽에서 어떻든 이 코티칼 본 앵커리지가 생겨요. 넓은 거 쓰면? 예, 넓은 거 쓰면은. 그러니까 지금 성공률이 왜 높냐면은 어쨌든 코티칼 본 앵커리지가 어디선가 생겨요. 우리는 크리스탈 본만 생각하잖아요. 크리스탈 리치만. 근데 그게 아니고 버칼이나 링갈 쪽에 어디서든지 코티칼 본 앵커리지가 추가적으로 생기고 상하 95 같은 경우는 이 소켓 리프트를 꼭 하는 이유가 거기서 고정을 넣는 그러니까 사이언스 프로에서 고정을 넣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전치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세요. 캐나인 애니먼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라비알 본도 있고 링갈 본도 있잖아요. 팔라탈 본이죠. 어디선가 얻어요. 하악 전치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것도 오래간 이유가 뭐냐면은 링갈이 이렇게 C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 에이피스가 딱 그 링갈 쪽 코티칼 본 앵커리지가 딱 얻어지잖아요. 그럼 그 오래 갑니다. 그럼 상하 97 같은 경우에 타입 3여가지고 코티칼 본에는 하나도 앵커리지 안 되고 칸세르우스 본에만 담가져 있는데 그런 경우 보통 타입 3인 경우가 많잖아요. 타입 2도 있지만 네. 섞어진 경우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네. 심어놓은 거 이제 우리가 심은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심은 거 쭉 이렇게 한 번씩 무조건 오면 파노라마만 찍으니까. 근데 보면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이 하는 거는 안에 칸살로스본 계속 포스가 오면 리모델링 되면서 포스를 받아주니까 그게 버틴 거 아니에요. 원장님 말씀은 코티칼본에서만 어디야 제일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진 찍어보면 그냥 가운데만 코티칼에도 안 붙어있고 아래도 안 붙어있고 CT도 한 번씩 찍어보면은 그 어디야 그 코티칼본에가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 봐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운데 퐁당 들어있는데 그게 고철한 지 얼마나 되냐면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계속 하고 있단 말은 포스가 가면은 아예 그냥 그 아까 패트본 아닌 이상은 계속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서 우리가 그 치아도 보면은 병변이 있을 때 막 삭혀야 되듯이 본이 딱딱한 본이 생겼 임플란트 주위에 보면 본이 좀 딱딱하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거는 그 역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포스가 오면 우리 본이 거기에 대해서 아다테이션 되면서 칸셀로스 본도 좀 강화가 되는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도 가능한 거고 그게. 그 피처는 이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은 뭐죠? 이물질이죠. 포린바디죠. 네. 그러면은 포린바디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인캡슐레이션. 인캡슐레이션. 근데 티타늄은 이너트 머티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싸는 게 제일 좋아요? 고조직으로 싸는 거죠. 그리고 칸셀루스본은 혈관이나 너브도 있고 뭐 이렇게 힘을 받을 수가 없는 어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는 코티칼본으로 인캡슐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라미나 두라가 생겼다고 해요. 우리 치아도 그렇잖아요. 치아도 그 페리온탈 퍼레투스라고 하죠. 코티칼 본이 있고 라미나 두라가 있고 라미나 두라하고 결국에는 치아하고 치아 루트하고 세멘툼하고 페르탈 리가멘트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건 일라스티시를 갖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치아도 라미나 두라로 쌓여 있고 임플란트도 기능한 것은 라미나 두라로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카세르스 본의 본이 D4본이에요. D3본이에요. 근데 그런 라미나 두라로 쌓이지 않고 포린바디 리액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D3의 칸셀스본이 교합 하중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생기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포린바디 리액션으로 인하여 임플란트 주위에 하드본이 생겨야지만이 옥시알 로드를 베어링할 수 있어요. 흡수하고
흡수 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코트가 본 앵커리지 안 생긴 상태에서 프리매처 로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빠져버려요 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봤던 게 뭐냐면은 IBS예요. 왜냐면은 거기는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고정되는 과정이 생각해보세요. 칸셀스폰 앵커리지잖아요. 왜냐하면 카운트 싱크도 안 하죠. 위에 그 임플란트가 그 나사가 들어가면서 다 루징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코트칼본 앵커리지가 안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2차 수술할 때까지, 2차 수술 안 하니까 거기는, 로딩하기 전까지는 엑스레이상 잘 붙어 있어 보여. 근데 이제 갑자기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쑥 빠져버려, 한 달 이내.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그레이드 5로 만든 어떤 그 티타늄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육사금이라거든요. 6%가 알루미늄이고, 근데 알루미늄도 녹수인지 아세요? 녹수. 아, 이제 하얗게 녹수잖아요. 하얗게. 이너트 머티리얼 아니에요. 바나디움도 가련석이라고 하나요? 히토류인가 이것도? 동위원소네요. 이거 바나디움.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있을 수 없겠던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동위원소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할 때 쓰는 금속인가 봐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금속에 대해서도. 그래서 포린바디에스의 초기 고정이 안 일어나면은 그 파이브로스 인캡슐레이션이 됩니다. 초기 고정이 안 일어나.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이 인캡슐레이션이 되면 성공한 거고 오션 인터그레이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 이 파이브로스 인터그레이션이 되면은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정이 안 일어났을 때 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커버 스크루만 잠그고 그냥 덮어놓으면 또 해프는 붙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붙을 수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 힘만 안 그러니까 저런 대부분 괜찮다는 거 이런 얘기는 좋습니다. 아, 나는 그렇게 안 해. 최고정 그것은 논문에도 다 나와요. 최고정이 안 일어나면은 실패율이 무조건 증가하는 거. 운이 좋아서 붙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운을 타고났네. 초기 고정 나오면 힐링 가는데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15뉴턴 정도는 나와요. 아니요, 사이너스 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막 이거 떠는데 거기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붙는 이유가 그게 일단 완전히 그리고 이제 다 덮어버리고. 네, 다 덮어놓잖아. 선택이 전혀 안 되고. 네, 아예 안 되게. 그러니까 뭐 그게 붙는 거 보고. 뼈에다 쌓여 있는 갑지 뭐 임플란트가. 아니요, 그 삼각동 넣었으면. 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뼈가 없는데 임플란트를 넣어가지고 뼈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니 2mm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걸칠든 말든 하면은 조금은 쏙 들어가 볼 것 같은데 덮어놓으면 그게 붙는 거 보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다들. 근데 그건 환경 자체가 본 리제넷이 잘 되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환경이면은 그건 사이너스 들어가 버리자.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게 너는 잘 되고 다른 사람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놀릴 수가 없잖아. 그냥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아니라 이제 우리 좀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따라서 했어. 이제 조영치 원장님이 안 돼 뭐 선생님 바보 되면 그래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 최고정이 없는데도 붙은 케이스도 있고 하지만은 그건 이제 그 주관적인 어떤 경험이고 그걸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바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환자의 어떤 케이스 리포트가 어느 정도 그 쌓여야 돼요. 쌓여야지 객관성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사이너스에 뭐 뼈도 안 넣어도 다 된다고 해서 많이 해봤더만 나중에 보니까는 그 슬럼핑이라거든요. 그냥 다 쳐져가지고 그냥 CT 찍어봐. 임플란트가 전부 다 그 사이너스 내에 들어가 있어. 이분의과 의사들이 그거 보고 뭐라냐면은 뭐 아주 안 좋은 소리 해요. 그러면 이게 왜 버틸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이너스 자체가 아치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본 쪽에 앵커리지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로드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아치를 따라서 분산되기 때문에 흡수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틴다고 난 봐요. 그게 설명이지 2mm만 있어도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나는 지금 실패한 환자들 꽤 많은데 그런 케이스가 또 와이드 사이너스는 실패를 많이 해요. 네로우 사이너스는 엑스레이상 2mm가 남았지만은 와이드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버칼이라든지 팔라탈 쪽에 어느 정도의 코트칼 본 앵커리지를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률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2mm니까는 초고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존골이 2mm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어디선가에서 코트칼 본 앵커리지를 얻을 수 있으면은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라프트도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슬럼핑이 발생하면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라프트를 좀 해서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제 할로본이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쇼크림팅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하악의 할로본이 그 수술할 때 그러면 이제 와이드를 써서 어떻든 버칼이나 링괄 쪽에 추가적인 그 코티컬 버인 크리지를 얻는 게 맞고 어떤 논문을 봐도 D3, D4본의 칸세르스 본에서 철교정을 얻었다는 그런 리포트도 없고 그게 안전하다는 리포트도 없고 없어요. 그냥 어떤 논문을 봐도 코티컬 본 앵커리지를 어디서 찾냐가 이제 결국에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프라임 팩터다 이렇게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다 임플란트 집어넣는데 붙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본 제너레이션, 리제너레이션이 좋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D3본은 결국에는 이제 밀어 넣으면은 본 컨덴세이션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최고점을 얻는 건데 많이 얻을 수는 없죠. 가능한 최고점을 얻어야지만이 오스 인터그레이션 성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든 최고점을 얻어야죠.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본 컨덴세이션, 하나는 본 컴팩션. 본 컴팩션은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기구를 사용해서 다지는 걸 얘기하고 본 컨덴세이션은 피추가 들어가면서 셀프 태핑으로 셀프 스레딩으로 뼈를 이렇게 다질 수 그러니까 단단하게 그러니까 컴팩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컨덴세이션이라고 본 컴팩션은 이제 리머 같은 걸로 해서 좀 압축을 시켜서 시술을 하는 것을 이제 본 컴팩션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3본은 상식적으로 그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션 인터그레이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D4본은 이제 좀 암울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어디선가 코티컬 버인 크리지를 얻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이제 방금 설명했던 그 소켓 리프팅을 해가지고 허공에다 집어넣는 것은 D4도 아니고 에어죠, 에어. 그냥 에어 상태. 그러니까는 그냥 그 허공에다 임플란트를 집어넣고 붙였다는 얘기가 돼버렸고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피가 찬 거예요. 그 공간에. 그러니까는 소켓 리프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쪽에 피가 찬 거고 그 피가 오세오 인터그레이션, 오세오 픽세이션이라고 하나요? 오세오 리제너레이션이라 하나요? 그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났겠죠. 예. 혈액이 차면서 예. 혈관도 혈액 예, 공급되고 그렇죠, 네. 본 거라부터에 의해서 거기 이제 다시 거기에서 이제 본인 다시 찾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철거증 없어도 뼈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지금 논리가 다 이제 무너져 버려요 이게. 그게 아니고 오세오 리제너레이션에 어떤 도움을 얻었다. 오세오 리제너레이션 쪽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이해를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성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D4본 정도 돼버리면은 이 호스트 팩터가 너무 중요해요. 호스트 팩터 안 좋으면은 안 붙어요 그냥. 그리고 가능한 본 컨택트 서페이스를 넓혀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와이드 픽처를 쓰지 않으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특히 상악 제2대구치 부위에 이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 와이드, 롱 임플란트 픽처의 표면적이 가능한 증가해야지 그나마 초유고정을 좀이라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주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바이오 액티브한 머티리얼 코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까요? 해봤자 칼슘밖에 없잖아요. 칼슘하고 하이드로스 어파타이트인데 하이드로스 어파타이트 코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붙는다고 표현은 못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하이드로스 어파타이트 코팅 임플란트들이 꽤 많이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슈트라만에서 이제 그 칼슘을 섞은 용액에다가 임플란트를 이제 담아서 팔았죠. 티타늄에다가 칼슘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액에 담아서 이게 이멀전 시켜서 모르겠어요. 그 웨터빌리티 때문에 하이드로 필리시티 때문에 담아서 판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SLA 서페스가 하이드로포빅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담궈서 웨팅을 시켜놓고 하면은 그런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그렇게 물에 담아 팔았는데 논문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소금물에다 셀라인에다 담아서 판 경우도 있고 소금물이 안 썩잖아요. 바닷물 안 썩듯이 민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거 말고 비대 막 파란 비대 막 했던 그거 뭐예요? 그것은 이제 그 플라즈마. 플라즈마 뭐 해갖고. 이제 하이드로필리시 때문에 최근에 이제 플라즈마 코팅이 아니고 플라즈마로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기 전에 이제 플라즈마를 쪼이면은 이제 플라즈마가 이제 소독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이 티타늄 표면에 H 플러스 이온을 증가시켜요. 그 이제 양자역학이나 그 전자나
뭐 이런 쪽에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UV를 주사하거나 플라즈마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자 레벨에서 H 플러스 이온들이 이제 증가해요. 그러면은 물은 H2O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필리시트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근데 물이 붙으면은 뼈가 되나요? 어쨌든 거기는 드라이 되면 안 되죠. 아,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제 말 뜻은 아니 티타늄 표면에 물이 붙으면은 그게 이게 뼈가 되냐고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지 않잖아요. 오스터 블라스트가 붙거나 혈액이 붙어야죠. 혈액이. 근데 그런 플라즈마 코팅을 하거나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하거나 UV 트리트먼트를 해서 제가 아는 바로서는 혈액이 더 붙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뭐 세포가 이렇게 와서 이제 그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타늄 표면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까 말한 파이브러스 인캡슐레이션이 되든지 아니면 오세오스 인캡슐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파이브러스 인캡슐레이션은 세포가 와서 잡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못 잡으니까 붙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파이브러스 티슈로 이제 힐링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셀이 와서 이제 그 티타늄 표면을 잡으면은 결국에는 본 인캡슐레이션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걸 오세오 인터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논문에서 뭐냐면은 이 미끄덩거려 가지고 하이드로필리시스가 높아지니까 본셀이 잡을 수가 없대요. 티타늄 표면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못 잡지 미끄덩거리니까.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한 거고, 또 이제 임플란트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플라즈마나 UV 코팅, UV 조사가 하루 갑니다. 하루. 심을 때 하루. 예. 그럼 하루 그 조차하고 하루 가는 하이드로필리시티, 그다음에 하이드로필리시티가 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영업적으로 팔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거기에 속는 치과 의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 논문이 언제 나오냐면요. 브랜드마에서 나온 논문이 30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특허도 아니에요, 그건. 그래가지고 이제 포인트 임플란트인가 그래가지고 많이 팔아먹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특허를 또 어디서 왔냐면은 일본 특허를 사왔어요. 무슨 박사가 해가지고. 근데 특허가 UV를 쏘이는 거 아니에요. 플라즈마를 쏘이는 거 아니고 케이스가 있잖아요. 케이스가 UV나 플라즈마가 통과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플라즈마는 통과를 못하고 플라스틱을 그 UV는 통과하는데 그 UV가 통과할 수 있는 수정이 포함된 크리스탈이 수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수정이 포함된 무슨 플라스틱이 있대요. 그 특허를 사와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영업을 한 거죠. 근데 뭐 하이드로필리시티하고 오스테오 인터그레이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나누는 의미가 있어요. 본셀 개념에서 셀 레벨에서 개념에서 어쨌든 이제 티타늄 표면을 그립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마크 임플란트도 아노다이징 서페스를 많이 파는 거예요. 왜냐면 본셀 수준의 뭐 20나노짜리 그 정도의 포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포화 쪽에 셀들이 이제 인그로스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았죠. 그래서 액티브 코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아직 그 실용성이 없는 것 같고, 지금 거의 이제 표면 처리 쪽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나 세컨더리 스타빌리티 얘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임플란트를 잘 심으시면은 아마 본 퀄리티나 아나토미에서 결정이 될 거고, 결과가.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잘 안전하게 심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본 리제네이션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호스트 팩터가 더 중요해요. 피가 찰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을, 피가 찬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실습하고 아마 다음 주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표면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